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자연, 공간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소중한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베란다 혹은 발코니 그리고 거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늘 그렇듯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걸 잘 기억하고 삶에 얼마나 실천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방향성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지리에 보게 되면요. 용이 쌓이고 쌓여야 끊임없이 발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 자연지세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간에 힘을 쌓고 그 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잘 되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실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골동품 고가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장 컨설팅을 나가보게 되면은 그 집안의 거실을 보게 되면은 그 집안에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떤 정도로 화목하게 지내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거실입니다. 기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실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누이고 밖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거실에서 쉼으로 인해서 재충전을 하는 그런 기운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안방을 중심으로 한 것이 바로 거실로 넘어오게 되는 게 현대 풍수 인테리어의 학문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운을 충전해야 되는 거실이라는 공간에 만약 골동품이라든지 고가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골동품이나 고가구에 먼지까지 쌓여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집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쁜 기운을 발산을 해가지고 충전해야 될 공간이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골동품, 고가구 말만 들어도 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묵어 있는 기운 혹은 죽어 있는 기운 혹은 음의 기운 그러한 마이너스와 관련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는요. 바로 이 확장형 베란다입니다. 우리 집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외기 그리고 집안의 내기가 함께 가장 크게 어우러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에 외기가 바로 들이치게 되면은 어떠한 필터링도 없이 바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운의 조화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운이 잘 섞이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는 공간에 발코니가 존재하는 건데 요즘은 이 발코니가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외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더 쉽게 사람들이 외부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장형 베란다 발코니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외기가 가족의 화합마저도 깰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확장형 발코니가 된 집에는 가능한 한 창가 쪽에는 소파를 놓지 마시고 책장이라든지 뭐 화분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점을 둘 수 있는 무언가를 둬서 공간 그 안에서도 공간의 구분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풍수 인테리어의 비방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풍득수,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인 풍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집안에 있는 좋은 기운은 가두고 바깥 기운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잘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이 키 큰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에서 작은 개미가 갑자기 정말 엄청나게 커져 가지고 막 이렇게 징그럽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각자 또 크기를 타고나는 거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물론 큰 식물도 있고 작은 식물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에 뭔가 나무 하나가 크게 우뚝 솟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집안의 균형 자체가 깨지게 되고 그 나무에 기운이 집중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풍수 인테리어의 학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키 큰 식물이 가족의 기운을 해치는 그러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크기의 화분은 우리 집안에서 여러 가지 기운적인 조화를 일으키게 되고 좋은 공기를 내뿜게 되지만은 지나치게 큰 화분은 여러분들의 생기를 뺏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만약 집안에 키 큰 화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확장형 발코니가 왜 좋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전통 가옥의 마당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전통 가옥은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당이 있다라는 그 의미는 마당과 울타리와 그리고 집 내부, 우리가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현실적인 먼지나 나쁜 기운들이 내가 사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곳이 바로 이 마당입니다. 이 마당이 그런 외부와의 1차적인 차단 역할을 하고요. 또 기운이 모여들 수 있는, 조화롭게 섞여 수 있는 기운의 조화의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한옥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이 전통 가옥에서 외부의 기운을 차단해주는 이 마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발코니라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발코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확장형 발코니가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확장형 발코니가 합법화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닙니다. 2006년도에 이제 겨우 합법화가 돼 가지고 분양을 할 때 확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아니면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개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확장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비용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확장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개방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제가 직접 현장들을 다녀봤을 때 그렇게 확장형 발코니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그 확장형 발코니를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아니더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기존에 발코니가 있어도 사용했을 법한 뭐 운동기구를 놓는다든지 화분 놓는다든지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장 실제 모습은 아니지만은 요런 것만 봐도 화분을 이렇게 놓는다든지 뭐 의자를 놓는다든지 겨우 요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확장을 해도. 그리고 현장이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확장을 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배관의 문제들도 생기게 되고요. 화재가 냈을 때 대피의 문제도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으니까 안에서 나는 불을 밖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그 단점이 있는 게 바로 확장형 발코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막 지어진 아파트면은 모르겠지만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갈 경우, 확장된 집에 들어갈 경우, 그럴 때는 어떡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요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확장 안 된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요 발코니 앞쪽으로 요 일정한 공간은 내가 마당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집과 사람은 교감을 하게 되고 사는 사람이 그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집에 기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마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코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화분을 그냥 기존대로 놓아 두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만약에 내가 생활하는 어떤 소파를 놓는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는 거를 요만큼 떼가지고 공간을 좀 해서 요만큼은 내가 발코니로 쓰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고 뭐 기존의 운동기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다 잘 배치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잣집 베란다에는 반드시 있는 이것은 바로 테이블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당연히 어떤 그냥 있는 테이블이라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러한 테이블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별도의 공간에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 여기서부터 반발을 가지고 지금 댓글 쓸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유가 꼭 돈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게 여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물론 당연히 돈이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할 일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여유가 생기고 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그리고 수많은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우선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을 지금까지도 계속 애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부자가 되기 위한 시작점 자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요. 그 마음이 바로 또 공간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평짜리 작은 방에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2평짜리 작은 공간 자체를 잘 활용하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약 내가 4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뭐 10평대 후반이라든지 20평대 초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좁은 느낌으로 살고 있다. 뭔가 거주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정 그 안에서 왜 좁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안에서도 내가 해낼 수 있는 부분, 내가 잘 지낼 수 있고 조금 더 윤택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20평도 제대로 관리 못한 사람이 갑자기 100평에 간들 그 사람이 집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많은 공간들을 봐온 제 입장에서 수많은 고객들의 집에 가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평, 60평 되는 그 넓은 집에 살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반대로 정말 2인이라 하더라도 그 넓은 집을 정말 알차고 꽉 채워진 그런 기운으로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그 집의 주인, 공간의 주인의 몫인 겁니다. 1명이냐, 2명이냐, 혹은 10평이냐, 100평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테이블에서부터 지금 좀 얘기가 아주 본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 거실 발코니에 테이블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집에 발코니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테이블을 놓을 수 없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작은 그런 앉은뱅이 책상이라도 혹은 그것도 안 된다라면 작은 노트 한 권이라도 해서 내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테이블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책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책. 정말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의외로요. 제가 요즘 다녀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로 한국인들이 책을 안 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생각보다 고객분들의 집에 책이 없는 집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는 뭐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 편이지만은 책 자체를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집안에 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책을 한 달에도 되게 많이 구매를 해서 집안에 쌓아 놓는 편인데요. 뭐 무조건 읽지 않는 책들을 막 많이 쌓아 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종이로 된 책 한 권이 집안에 있고 없고와 정말로 큰 그 사람들의 그 가족 형태의 그 생활 형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말이죠. 한 사람이 살아온 뭔가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이 겪어낸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경험의 집약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00원 혹은 20,000원 밖에 안 되는 돈으로 한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로 부자들은, 진정한 부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집안에 책 자체를 두는 것은 좋고요. 제가 거실 풍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발코니까지 구비가 되고 여유로운 테이블까지 있다라면은 그 위에 뭐 여러 장식품들 꽃 한 병을 두는 것도 좋고 디퓨저를 두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가전기기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넓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 책을 꼭 한 권씩은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식물입니다. 부잣집 발코니에는 꼭 있는 이 세 번째가 바로 식물인 것이죠. 식물은 실질적으로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 집안의 운기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운적인 작용도 있겠지만은 생명체로서의 식물 자체가 뿜어내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운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자체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그러한 마음의 크기를 넓힐 수 있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너무 많은 식물을 두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키울 수 있고 뭐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죽이지 않고 푸릇푸릇한 식물을 계속 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구비하시고 그곳에 애정을 두시고 함께 교감을 하면서 주변의 환경과 어떻게 교감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적인 작용을 키우는 것. 그게 바로 이 부자들이 발코니에 식물을 놓는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자, 어떤 식물을 키우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식물 풍수와 관련된 영상들을 여러 편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